오늘은 기술 창업 사업 모델 개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술 창업을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 모델로 실제로 개발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업 모델 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시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남아야 되겠죠.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시켜서 우리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 창업 전에 우리가 미리 분석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사업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됐는데 이거 사업 모델 개발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사업 창업 전에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업 아이템이 실제로 사업화 시켰을 때 이 수익으로 창출되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을지 이걸 미리 판단해보고 분석해봐야 되겠죠. 분석해서 판단해봐야 됩니다. 그죠? 이 분석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창업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방법은 어떻게 개발합니까? 우리가 주로 학습이나 실습을 통해 기술 창업 아이템에 대한 사업 모델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떤 가정들이 누구를 위해서 또는 어떻게 사업을 해서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는가를 미리 분석해 봐야 되겠죠. 미리 분석해서 사업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과정으로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술 창업 사업 개발의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간단하게 한번 보고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기술 창업 사업 모델 개념을 개발해 봐야 되겠죠. 개념을 먼저 개발의 개념을 알아주고 그 다음에 기술 창업 사업 모델 개발 방법을 분석을 통해서 알아본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개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지 알아보는 항목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실습을 통해서 타당한지 아니면 타당하지 않은지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잘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술 창업 사업 모델 개발은 처음에 우리가 기술 창업을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첫 번째 우리 창업 아이템이 어느 시장에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이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사업이다 이렇게 되면 이거 교육을 위해서 뭐 대학생들을 상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기업을 상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 대상들에 대한 각각의 분석을 해보는 거겠죠. 뭐 대학생들을 상대로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고등학생은 또 방법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들을 할 때는 방법들이 바뀌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또 이렇게 진행했을 때 실제로 수익으로 얻어질 수 있는지 이런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어떤 가지고 있던 창업 아이템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런 아이템으로 어떻게 해서 창업하면은 수익이 창출하고 뭐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막연했던 그런 아이템들을 실제로 평가 항목들에 따라서
구체화시켜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실제로 이것을 평가를 해보는 그런 항목을 가지고 타당성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게 창업으로 이어졌을 때 어떻게 뭐 진행하고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구분해 보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기술 기반의 창업가가 창업 아이템은 무엇인지, 목표 시장은 어디인지, 고객들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들의 니즈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기존 경쟁사들과 어떻게 차별해서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를 할 것인지,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 방향과 어떤 방법들을 설명하는 그런 설명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사업 모델이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고 분명하지 않거나 잘못 수립되면 이 사업을 진행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모델을 가지고 분명하지 않거나 어떤 잘못된 모델로 시장 분석을 해보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시키면은 사업화 되기가 어렵죠. 어떻게 대상이 누구인지도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제로 뭐 투자했을 때 실제로 수익이 남아서 장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이제 잘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창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죠. 그래서 항목들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제 분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업 모델 개발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장과 관련 어떤 시장에서 누구에게 우리가 어떤 차별화되는 고객 니즈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쟁사와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는 방법으로 어떤 활동을 통해 비용을 어떤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정확한 타당성이 있다고 우리가 분석이 되어야지 사업화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 사업 모델 개발에는 타당성 분석 절차가 있죠. 타당성 분석 절차에는 시장 분석, 고객 분석, 경쟁사 분석, 경영 프로세스 분석, 수익 모델 분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에 따라서 어떤 시장에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어떤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경쟁사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어떤 활동들을 수행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타당성을 반드시 분석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항목들로 나누어서 분석해 본다는 얘기겠죠. 시장 분석의 개념은 보면은 그럼 시장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알아보면 시장의 규모와 특성, 변화 등을 분석하는 겁니다. 시장의 규모와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장인지, 그 다음에 특성은 어떤지,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한 후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시장을 세분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창업하고자 하는 목표 시장을 선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세분화 시장들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그 중에 어느 시장을 우리가 아이템을 가지고 진출하겠다, 그래서 사업화시키고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시장 분석을 해보는 거겠죠. 목표 시장을 정확하게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 시장 분석의 개념은
시장 분석은 목표 시장을 정확하게 찾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시장 분석 방법은 첫 번째로 시장을 세분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아니면 세분화시키는 거겠죠. 뭐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아니면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아니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시장을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시장을 유형별로 세분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시장별로 특성을 분석해 줘야 되겠죠.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화되어 있는 시장의 시장성은 시장 규모는 넓다. 금액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100억짜리 시장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시장은 시장의 규모를 이제 파악하는 거죠. 이건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시장은 뭐 10억짜리 시장이다. 중고등학생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은 뭐 한 50억짜리 시장이다. 이런 시장의 규모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도 봐야 되겠죠. 어느 시장이 이 세분화되어 있는 항목들에 해당하는 시장이 어느 정도 각각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수익성은 어느 정도 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쟁사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시장별로 분석을 하는 거겠죠. 세분화된 시장별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 시장을 산정하는 겁니다. 어떤 시장을 최종적으로 산정할 것인가,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해 보는 거겠죠.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장 분석을 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목적은 시장을 세분화하고 시장별 특성을 분석하여 목표 시장을 선정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시장을 먼저 세분화시켜야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먼저 세분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세분화된 시장별로 특성을 찾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서 한번 해볼까요? 사례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경영교육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한 경영교육 서비스를 통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겠죠. 시장을 먼저 세분화시키는 겁니다. 대학생 교육시장, 그 다음에 기업 교육시장, 일반인 교육시장으로 나눠주는 거겠죠. 시장을 세분화시켜 놓고 그 세분화된 시장별 특성을 분석하는 거겠죠. 그러면 대학생 교육시장은 어떤 특성이 있나? 취업을 위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 교육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은. 그 다음에 재미있는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교육을 위한 시장의 특성을 보면 기업들은 뭐 취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 목적은 아니죠. 직원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교육보다는 실용적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일반인 교육 시장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국가고시 유형에 대한 수요는 많다. 보통 그냥 일반인들은 뭐 경영교육 서비스를 잘 안 받죠. 근데 일반인 중에서도 어떤 국가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요는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혹은 재취업 교육을 위한 수요들은 많겠죠. 그래서 일반인 교육 시장 중에서는 국가 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취업 준비,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는 특성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능성을 분석해 보는 거겠죠. 이렇게 시장의 특성을 파악해 보면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죠. 대학생 교육 시장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기업 교육 시장도 직원들 교육과
직원들 교육을 강화하고 실용적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 교육시장은 시장 형태를 보니까 뭐 특별하게 국가고시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재취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세분화된 시장으로 접근하기에는 가능성이 낮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목표 시장 설정에 있어서 목표 시장을 어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같으면은 일반인 교육 시장은 포기를 해야 되겠죠.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 교육 시장이나 기업 교육 시장으로 우리가 세분화 시켜야 된다.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세분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세분화 시키고 그러면은 세분화 시키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고객들이 있죠. 고객을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표 시장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생들과 기업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일반인들은 이제 상대하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그죠? 세분화 시켜 보니까 우리가 이걸로 이제 세분화 시키는 거죠. 대학생 교육과 기업 교육으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해당되는 고객들이 있죠. 그 고객 목표 시장이 설정되면 그 고객들의 특성과 다양한 니즈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학생들의 특성과 그 다음에 기술 교육을 받는 기업인들의 특성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각각 고객들에 따라서 다양한 니즈들이 있습니다. 그 니즈들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고객이 불만을 만족해야 우리가 기업도 유지될 수 있고 모든 기업들이 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고객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고객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객들의 특성과 니즈를 찾아서 우리가 이거를 개선할 방향을 찾아주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분화된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서 특성에 따라서 만족을 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고객 니즈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고객 분석이죠. 그래서 항상 고객들의 기존에 우리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던 경쟁업체들이에게 가지고 있는 고객 니즈가 뭔지 이것을 분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기업의 방향을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실습 항목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고객의 니즈와 특성 및 구매력을 분석하여 특성을 분석하는 거겠죠. 그러면 고객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고객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겠죠. 진행 방법은 우리가 여기서 보다시피 실습을 할 때는 세분화된 고객이 누구인지를 먼저 찾아내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진출하는 시장, 고객을 세분화시키고, 그 다음에 고객 특성이 무엇인지, 세분화된 시장의 각각의 그 고객들의 특성이 뭔지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분화된 우리 시장에서. 그 다음에 그 세분화된 고객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의 방향을 찾는 겁니다. 그죠? 이런 니즈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찾아보는 거겠죠. 그럼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주요 고객이 우리가 세분화 시켜 봅니다. 주요 고객들. 우리가 진출할 시장들의 고객들에 대해서만 분석을 하는 거겠죠. 세분화되어 있는. 우리는 기업과 대학을 상대로 하고 있는 거죠. 주요 고객은 기업과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고객을 세분화 시켜보면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이 있을 것이고 중소기업과 뭐 중견기업으로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세분화 시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대학 고객들 중에서도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고객들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겠죠. 그리고 특성별로 그 고객들에 따른 불만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준비하는 고객들이 뭐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고객들을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대기업은 고객 특성이 뭐 과감한 투자는 가능하다. 그러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특성을 알아보면. 그 다음 중견이나 중소기업들은 구매력은 좀 낮죠. 그러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 교육에 대한 투자도 좀 미흡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대기업보다는 부족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4년제 대학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리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교육 예산의 제약이 좀 작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나 2년제 대학은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조사를 해보니까 교육 프로그램 관심이 부족하고 교육 예산이 좀 작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 세분화된 고객별로 고객 니즈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기업은 실용적인 교육을 원하는데 참여 중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특성에 맞는 교육을 차별화된 자기 기업만의 교육을 원하고 있죠. 왜냐하면 투자도 가능하고 과감한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화된 자기 기업만의 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견 기업의 고객 니즈에 대해서 보면 저렴한 비용적으로 좀 저렴한 어떤 교육을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너무 좋은 교육이지만 비용이 너무 과대하면은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상황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4년제 대학은 현장 중심의 실현적 교육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교육을 원하고 있고 2년제 대학은 현장 중심의 실현적 교육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 분석되는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구매력은 대기업이 기업 중에서 세분화 시켜보면 대기업이 구매력이 높고 중견기업은 보통이고 대학을 상대로 보면 4년제 대학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고 2년제 대학은 조금 낮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겠죠. 그러면 이 분석된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판단해 보면은 어떤 쪽으로 판단해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 기반의 교육이 제공하는 가치는 한번 읽어볼까요? 체험 중심의 교육,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교육, 몰입할 수 있는 교육, 재밌는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방향을 설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방향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면 막연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창업에 대한 뭐 아이템들이 있죠. 어떤 식의 아이템을 교육 콘텐츠 사업을 가지고 뭐 어떤 시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상대로 해서 사업 수익을 내겠다.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막연했던 가지고 있던 그런 아이템들을 우리가 이게 진짜로 실현 가능한 아이템인지 사업 모델로 개발시킬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때 항목들을 나눕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분화 시키고 그 세분화되어 있는 항목별로 특성들이 다 있죠. 뭐 고객들 세분화된 항목들에 대해서 특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 고객 특성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들도 다 다르죠. 그리고 그 세분화된 고객들이 추구하는 목표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세분화된 항목들에 대해서 뭐 다 맞춰줄 수는 없죠. 우리가 창업을 해가지고 이 고객들도 맞춰주고 저 고객들도 맞춰주고 이렇게는 다는 못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항목들에 맞는 자료를 분석을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수익으로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어느 분야인지를 우리가 이제 판단을 내려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 항목들에 맞추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분석 결과를 보고 우리는 어떤 창업을 이루어 가겠다 하는 이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경쟁사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